운이 안 좋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은 혼란에 빠지고 결단력은 약해져서 우유부단해집니다. 깊고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상황에 처하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처럼 길을 잃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명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납작 엎드려 있으라고. 일단 폭우는 피해야 하고 눈사태도 지나가야 하고 바람도 잠잠해져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수동적인 이야기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거 말이죠.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혼돈의 눈동자를 가진 사람에게 교정의 조언을 하면 더욱 심한 굴절과 왜곡만 일으킬 뿐입니다. 옳은 말도 조언도 선택 제안도 당사자에게 모두 깨진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것들로 보이고, 내면에서는 항상 언제나 왜곡이 일어나죠. 직원의 말은 자신을 향한 험담과 질책으로 들리고, 칭찬의 말은 목적을 가진 아부성으로 들릴 것이고, 선의의 손내밈은 자신의 처지를 재미삼아 구경하려는 구경꾼의 그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온도와 풍경과 시간이 변해야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갈 때쯤엔 자신이 그랬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빛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것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매일 보던 비슷한 컨텐츠들이 먼저 뜨죠. 경제에 관심 있었던 사람, 영어 공부를 해오던 사람, 영화를 주로 보던 사람 등 관심사에 따라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 알아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자, 이거 너 먹던 거지? 너가 좋아하는 게 이거지? 어쩌다 한 번 클릭했던 것을 관심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내 메인 화면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키워드 검색어를 내 주도하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나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키워드 검색어를 바꾸세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운을 좀 바꿔보고 싶다면 주변 인물, 주변의 환경, 먹는 음식, 가던 장소 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나도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죠. 대운이라는 큰 흐름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이룬, 세운, 하다못해 시운이라도 인위적으로 개운할 수 있는 실천과 계획을 세워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오늘 왜 그러지? 기분이 좋네, 기분이 안 좋네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 그런 날이었죠. 그러면 만세력을 켜고 들여다봅니다. 일진이 병인, 그러면 그렇지. 이유 없이 기분이 업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합니다. 그런 날은 평정심에 행복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따뜻하거든요. 정사월인데 병화까지 뜬 날이고 병화를 생해주고 키워주는 윈윈하는 관계인 장생지, 인목까지 들어와 있으니 아침부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었던 길을 나서게 되고 오후가 되어서야 그날이 병인이 잃은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그리고 일진이 좋은 날. 여러분은 그런 날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확실히 목화가 들어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의 채널의 이름이 화기운과 목기운을 상징하는 병화의 목요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음양오행에 육식갑자가 주는 에너지의 기운을 미신 취급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요. 그냥 그런 날인 거지 하면서 말이죠. 사람은 아는 만큼 산다고 했던가요? 누군가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관찰과 통찰, 그리고 고찰한 기록과 경험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그런 세월과 시간을 보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경험담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리고 지치지 않은 반복된 어떤 것이라면 존중과 존경심을 담아 귀를 열고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말이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운수 좋은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쉬고 싶을 때 자주 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혹은 뭔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장소 아니면 사람, 모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은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어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장소들 말이죠. 집 근처, 동네에도 그런 장소를 만들어 두려 하고 멀리 여행 가는 곳도 그런 기가 좋은 곳을 만들어 두려고 했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가라앉고 다른 곳에 와 있는 이색적인 느낌이 들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워짐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릇에 담아놓은 물처럼 고요하게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자마자 받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운이, 화장이, 에너지의 흐름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맑은 길을 흐트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요. 마음이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장소로 잠시 떠나시길 권합니다. 그게 절이든 성당이든 맑은 숲이든 산이든 공간이 넓은 카페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화와 균형을 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화, 토, 금수 이 5가지 오행 중에서 가운데 있는 토는 그 위치만큼이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대표 성분입니다. 명리를 배우면서 이 토를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배우는 이들이 토의 의미와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절이 변할 때 드라마틱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토라는 오행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진술충미, 이 4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무리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배운에서 혹은 이런 토 성분을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쉼의 시간, 느린 시간, 전환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느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다 못해 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토 대운을 지날 때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휴식의 시간입니다. 좀 멈춰서 혹은 천천히 가면서 쉬라는 그리고 방향을 바꿔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의 기본 개념은 상대성과 양면성입니다. 즉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닭은 좋고 시금치는 나쁘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닭은 닭일 뿐이고 시금치는 그냥 시금치일 뿐입니다.
토는 이런 중심을 아주 잘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 기울어지지 않아서 어떨 때 보면 이중적으로 보이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묘진의 진토는 봄이기도 하고 여름으로 향해 있기도 합니다. 봄의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술을 가두어 여름을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술충리의 토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토의 기운이 오는 해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정 기운을 꽉 잡아서 묶어두려고 하는 혹은 보호하려고 하는 인묘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출토는 병화, 을목을 주요하게 쓰는 저에게 화와 목의 기운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토의 기운 없이 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24년 갑진의 해가 올 때 다시 속도를 늦추겠어요. 2년에 한 번씩 쉬라는 안식년을 자연에서 알아서 던져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자연의 섭리는 그 어떤 첨단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응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듯합니다. 바람이 불면 좀 멈추고, 비가 오면 좀 피하고, 너무 땡볕이면 그늘을 찾고,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 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운 따라 사는 겁니다. 타고난 팔자를 천성이라고 한다면 운, 특히 신년마다 바뀌는 대운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 그것이 대운입니다. 나의 천성과 기질, 즉 수십 년간 습관처럼 해왔던 행동 패턴이 그 환경에 따라 변해서 안 하던 짓을 한다, 하던 짓을 안 한다 등의 느낌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상, 모범생, 모범신인, 모범가장이 상관운을 만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는 각성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새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때 회사를 관두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일탈과 이탈의 행위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상관의 운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 쪽팔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좋은 시절이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같은 대운을 맞이하더라도 하는 행위의 방향과 강약, 이탈의 정도, 그 뒤에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운 따라 사는 겁니다. 운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겪었고, 지나보니 그건 모두 대운이 바뀌어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사주 팔자가, 그리고 타고난 기질이 체라고 하면 흘러 나타나고 사라지는 운을 용이라고 할까요? 바꿀 수 없는 사주팔자가 하드웨어라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커카드, 운은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것이든 운에서 주어지는 소프트웨어, 나의 본체에 들어와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현란한 프로그램들이 정신없이 운영되다가 시간이 되면 슬며시 자동 삭제됩니다.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패치나 백신 프로그램이 없냐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나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운의 프로그램이 행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 실행 명령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본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어떤 화면이 떠 있나요? 여러분의 운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락한 대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변곡점이란 기울기가 감소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상태로 변하거나 그 반대로 기울기가 증가한 상태에서 감소하는 상태로 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대운이 그렇습니다. 향후 10년을 맞이하는 대운이 가까워지면서 기울기가 아래로 가는지 기울기가 위로 향하는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세와 하락세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희노애락과 입신양명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보통의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말한다면 판단하고 처세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밝은 세상이 오는지 그 변곡점이 10년 주기의 대운이죠. 그 시점이 1부터 9세까지로 어떤 이는 11세, 21세, 31세 등으로 변곡점이 생기고 어떤 이는 17세, 27세, 37세 등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방향 전환의 커브길은 대체로 완만하게 기운이 들어와서 급하게 좋아진다거나 급하게 나빠지지 않아 사람들이 눈치채기가 쉽지 않죠. 아주 천천히 해마다 조금씩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라는 느낌을 어디에서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과 기분과 주변들과의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그런 기운을 아주 찾지 못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맹목적인 달림, 거짓말과 착한 사람들과의 모임, 술과 향락, 내가 어쩌지 못하는 답답함,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소음과 풍경과 속도 등 바깥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처럼 정작 자기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둔감하기만 한 게 일반인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몇 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게 이 내리막길 변곡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때 남는 건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좋아질 거다. 지난 그 시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들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정점을 찍겠죠. 그때 남는 건 또 내려가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그 과거에 겪었던 비참함과 고통이 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로, 다른 형태로, 그리고 다른 문제로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말이죠. 늘 조심하는 태도는 삶의 최고의 미덕이며 겸손은 그 중에서도 피해를 줄이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창을 들고 더욱 세게 진격하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후퇴의 준비기, 즉 평상심의 시간과 후퇴의 시간, 즉 고행과 음양의 균형이 무너진 시기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승리를 향한 짜릿함의 기간이 길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음과 양이 늘 교차하고 그 모습과 기운을 바꾸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변곡점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하고, 쉬고, 늙어가고, 시간이 빚어내는 내 운명이고 나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경진대음부터 시작해서 순행하여 신사, 이모, 개미 이런 시간의 순서를 밟을 것이고 누군가는 병자대운부터 시작해서 역행하여 을해, 갑술, 계유 이런 시간을 맞이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역행입니다. 순행의 순서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런 순서대로 대운이 흐르기도 하죠. 사주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순행과 역행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누군가가 봄 대운, 겨울 대운을 거쳐 가을의 시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삶의 행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한 역행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말이죠. 열정과 활기의 10대, 20대에서 좀 더 차분해지는 기운으로 30대, 40대를 성장하려 하고 50대, 60대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이고 더 리얼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역행이 안 좋아요? 순행이 좋아요? 이런 질문은 표준화해서 단답형으로 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춥고 외롭고 가난한 겨울생이 여름 대운으로 간다면 박수치고 응원해 주겠습니다. 활기차고 찬란한 태양빛에 태어난 여름생이 겨울의 시간으로 간다면 어깨를 토닥거려 주겠습니다. 힘내라고 말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를 응원하거나 자신의 어깨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시간에 순응하며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만들고 빚어내는 나의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이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처럼 누군가는 노인처럼 태어나 조용하다가 삶의 중반을 넘어 청년과 같은 활기와 열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젊을 때 활기와 열정을 뿜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싫으면 미친 개처럼 날뛰거나 현실을 욕하고 신을 저주해도 돼.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 라는 영화 대사처럼 지금 미친 개처럼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운명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지 잠시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바람을 가르며 떠나고 싶은 가을 초입의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은 언제 여름이란 녀석이 있었냐 싶게 안면을 싹 바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람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이죠. 떠나고 싶다고 훌쩍 자리를 박차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은 시간을 되돌려, 혹은 시간을 빨리 돌려 그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숨이 턱턱 막히거나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울하다 못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직장을 다닐 때 그랬고, 재성 대운을 맞아 일을 버리고 나서 수습할 때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고 퇴사했는데 그때가 상관 대운의 초입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딱 떨어지는 타이밍이었죠. 시간이 해결해줬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고 누가 와서 치워주지 않습니다. 달마다 생활비 주는 월급쟁이를 벗어나면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야 하는 책임이 당장 눈앞을 막막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신이 만든 원인의 결과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수습하며 산다.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집을 살 때도, 이직이나 사직, 입사를 할 때도 확인과 확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일은 이런 확인과 확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지를 때 발생하게 되고 이런 때 명리하는 사람들은 운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돛 닦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신 없는 결혼과 자식은 평생을 올가매는 굴레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재물의 투자는 몇십 년을 구덩이에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 운 따라 산다고 했죠? 운이 바뀌어서 그 일을 했고, 운이 좋아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운이 안 좋아서 그 인연들을 만났고, 다시 운이 좋아져서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봅니다. 되돌아보면 그러한 운이 이끄는 운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차곡차곡 그런 운명이 이끄는 시간의 발자국을 남기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 따라 길을 걷다 보니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고 공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가만히 있는 나를 지하에도 데리고 갔다가 파란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겨울로 가기 전 9월, 10월간 두어 달 동안은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시간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전 5월, 6월이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숨 쉬고 햇빛만 쬐고 있어도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빛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운명의 에스컬레이터는 쉬지 않고 분명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인생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고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결과물을 대면하는 시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만끽과 감사를 품고 황금 같은 가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생긴 대로 행동과 말이 나오고 감정과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행동과 말, 그리고 감정과 생각을 보면 사주팔자를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고 사주팔자를 따져보니 행동과 말, 습관, 사고방식 등을 보면 어떤 글자가 사주팔자의 포진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돈 쓰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거 인성운에 하는 건데 라고 말을 해주었고 만세력을 열어 운세를 살펴보니 딱 인성이 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 하던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운이 바뀌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10년의 대운이나 그 해의 연운이 해당자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면 맞습니다. 대운의 영향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미치고 세운은 그해 1년간의 기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10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운이니 세상 사람들이 대운하며 나의 대운의 운세를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계획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재성 대운이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입니다. 간성 대운이 잘 되면 명예와 간판이 살아나고 안 되면 반재수입니다. 식상 대운이 잘 되면 재능과 재물이 살아나고 안 되면 구설수에 휘말리고 망신살이 뻗칩니다. 인성 대운이 잘 되면 사랑받고 존경과 칭송받으며 안 되면 버려지고 홀로 남겨지며 문서와 권리를 뺏깁니다. 비겁 대운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안 되면 주변인들이 도둑놈들 투성이로 변하고 내 권리와 재물을 뺏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시간과 말과 행동, 생각이 여러분의 운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을 갉아먹고 날려버리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운도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리에서 이런 언행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상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그것도 칭찬이나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상관의 눈에는 늘 허점과 약점, 남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상관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런 허점과 약점, 잘못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한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게 상관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너무 인색한 자의 언행입니다.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짠내가 폴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돈과 마음 둘 다 베푸는 것의 의미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한 푼 쓸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돈만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남들 좋은 일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명리에서 이런 짠내를 잘 풍기는 사람들은 정제라는 십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제가 비견이나 겁제에 의해서 쟁제당할 때 무서워서 돈이나 마음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돈을 탐하는 자들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남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운을 같이 갉아먹는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이런 향기와 에너지를 품는 사람들 옆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언행이 살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벌함과 살기의 대표적인 성분은 명리에서 편관입니다. 쎄하고 편치 않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따뜻하고 웃음과 유머러스한 면모와는 거리가 먼 이 살벌한 사람들은 늘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명리에서 편관은 나를 치는 칠살이라고 하여 그 무서운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나를 치기도 하지만 그 기운이 밖으로 돌면 남을 치는데도 한몫합니다. 편관의 말과 행동은 유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식신이나 인성으로 재화되었을 때는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재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편관은 살기 그 자체로 옆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기운이니 좋은 운이 왔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살기는 원래 문명화된 인간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흉과나 폐가 등에서나 느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운을 날려먹는 성분은 재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상관은 인성으로 재화되고 편관은 식신이나 인성으로 재화가 되고 정제의 쫄보 마음은 겁제나 비견이 관으로 제어되었을 때 좀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